안녕하세요. 대원전선의 주주 여러분들.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에 오대리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대원전선이 아주 다행스럽게도 주가가 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수세가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잘 붙어주면서 위쪽으로 가고 있어요. 자, 이 흐름이 이번 주에, 그죠? 우리 이 당장 이번 주가 중요한데 이번 주에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는지, 올라갈 수 있을지, 여기에 더해서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오대리가 23일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공시가 올라왔어요. 일단은 29일 날 발표를 한다고 IR을 하겠다. 그리고 IR에서 실적 발표를 하겠다. 그거에 관련된 질의응답도 하겠다라고 공시가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29일로 좀 미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숨막히는 시장 상황자가 7월 말까지 좀 유지될 수가 있다. 이 점을 미리 얘기 드리고 앞으로 흐름 어떻게 될지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마지노선 한 번쯤 대폭락할 수 있는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9일로 미뤄졌기 때문에 세로선도 뒤로 조금 보내놨어요. 자, 그거는 참고를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에 우리가 노릴 자리 저번하고 비슷합니다. 왜냐면 일단 저번 움직임에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은 고점을 높이지를 않았어요. 그죠? 고점을 높이다가도 못 높이고 결국 뚝 떨어뜨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물론 위쪽에서 많이 누르긴 했습니다. 하지만 누른다라고 해도 이때 올라갔을 때보다 물론 더 치고 올라갔으니까 더 강하게 누르긴 했겠죠. 하지만 이때보다는 확실히 공매도량이 줄어들어 있다. 줄어들어 있는데도 눌렸다라는 것은 살짝 아쉬운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고점 자체를 높여나갈 정도로 매수세 자체가 잡혀 들어오지 않았다. 이 부분은 우리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안정적으로 그래도 고점을 좀 높여 나갔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비슷한 선까지, 그러니까 15,000원까지라도 올라가 줬으면은 다음 추세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뚝 떨어뜨리는 흐름은 살짝 위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기대하는 거 딱 하나죠. 대원전선이 부디 지금처럼 이렇게 저점을 높이고 고점을 높여 나가면서, 고점을 못 높였지만 일단은 높여 나가면서 조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어느 구간 넘어서서 상승을 하는 것, 상승세를 그 누구보다 빨리 시작하는 것을 바랬는데 지금 그거 자체가 불발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이대로 힘이 빠지면서 20일 추세가 꺾여버리고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하방까지 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딱 진짜 이 시기가 참 공교롭긴 한데 29일까지는 좀 긴장을 하시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딱 7월까지는 이 구간에서 잘 버틸 수가 있습니다. 7월 말까지는 잘 버틸 수가 있는데 만약 이번에 단기 추세 타고 당장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단기 추세 타고 15,000원을 계속해서 뚫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20일 추세가 힘이 빠져버리면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은 밀려나기 전에는 일단은 물량 정리를 윗자리에서 조금이라도 하셔야겠죠. 그래야지 바닥에서부터 다시 잡으셔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키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데리는 지금 흐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대원전선이 이번 고점을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고점은 물론 13,000원 이상까지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갈 수 있는 상태인데 13,000원을 결국 뚫고 어디까지 돌파를 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상황이 그렇죠. 일단은 조정 중입니다. 그죠? 조정 중이기 때문에 상단가 조정하시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저점에서 매수하시고 고점에서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3,000원 위에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고점에 매도해야 되니까 조금 더 이 거래량 추이, 거래량이 얼마나 붙어주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번 고점을 15,000원 그 언저리까지 좀 가주는 게 좋아요. 확실히 저번 고점보다는 높은 자리, 이 14,000원은 넘어줘야 되고 15,000원 언저리까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20일 추세가 조금이라도 더 위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끌려 올라가는 거죠. 이런 힘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이 모습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문제 한 가지는 점점 천천히 60일과 20일의 이격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20일의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세 때는 이번 단기 추세 타고 올라갈 때 내일 고점이 될 수 있어요. 내일 정말 중요합니다. 내일 그래서 터져서 올라가서 15,000원에 도달을 한다. 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좀 조정을 조금 더 거칠 수는 있지만 위쪽으로 여전히 방향을 잡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15,000원을 뚫지 못하고 지난번처럼 13,000원 뚫은 다음에 오히려 고점을 더 낮추거나
그죠? 13,000원대로 더 낮춰버리거나 아니면은 지난번하고 비슷한 수준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도 디테일한 흐름은 좀 챙겨봐야 돼요. 이게 공매도가 실제로 고점에서 위로 올라갈 때 얼마나 했는지, 공매도 잔고를 더 쌓아나가고 있는지 그런 걸 체크해볼 필요는 있는데, 공매도를 더 쌓는다라고 하면 일부러 강제로 누르고 있는 거고, 거래량이 심지어 비슷하게 붙어주는데도 공매도 수량이 더 늘어나 있다. 그러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 자체가 강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지켜보셔도 무방한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도 고점을 높이지 못한다라는 것 자체는 위험하죠. 에너지 자체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매수세 자체가 약해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번 추세까지는 버텨줘도 다음 추세 때는 갑자기 이 움직이는 이격도 자체가 훅 줄어들 수가 있어요. 아예 고점 자체도 확 낮추고, 이게 윗꼬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양봉 자체를 훅 낮추면서 갑자기 고점이 13,000원 아래로 내려가면서 훅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버틸지 말지. 일단 정리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이 살짝 공교롭게 다음 주 수요일쯤에 그 지점이 올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음 주 수요일이 29일이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 예정일입니다. 그런데 오대리가 강조를 드린 바가 있었죠.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할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웬간하게 터지는 게 아니면은 추세 전환할 정도로 터지지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에 남아있는 개미의 투심이 무너지면서 매도세가 강하게 잡힐 가능성이 있어요. 실제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는데도 어닝 서프라이즈 터지고 분명히 잘 나왔는데도 투심이 꺾이면서 밀려났었죠. 그날 매도 사이드카 발동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 하이닉스 실적 발표할 때 다시 연출이 될 수가 있어요. 연출이라기보단 다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필이면 다음 주 고점 찍을 때쯤에 매도세가 강하게 잡힐 수가 있어요. 시장이 밀리면서 매도세가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데이터가 멀쩡히 가던 게 이 거대한 이슈 하나로 완전히 엉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판단 자체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버텨도 되는 건지 아닌 건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 판단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당장 이번 주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번 주는 15,000원 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13,000원 뚫고 15,000원까지 가주는 게 중요하고, 여기까지 가주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음 주에 살짝 방심을 하고 지켜보셔도 되겠지만, 만약 15,000원까지도 못 갔는데 지난번하고 비슷한 고점 만들었는데 다음 주에 뭔가 변동성이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살짝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일단은 이번 주까지는 괜찮다 하더라도 다음 주는 살짝 긴장을 하시면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그 와중에 골치가 아픈 것은 당장 지금은 저점 자체는 높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명확하게 높이고 있습니다. 고점은 그러지 못해도 저점 자체는 아주 명확하게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근에 저점 매수에 성공을 하셨다 하더라도, 어제 매수에 성공하셨다 하더라도 결국 평단가 자체가 이전에 6월 말에 매수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벌써 2,000원 이상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다음 주가 진짜 중요한 추세이긴 한데 이때 받아서 내려가 버리면은 사실 빨리 피하시는 게 제일 맞죠. 그렇게 하시려면은 이번에 올라갔을 때 좀 대량 매도를 해야 되나? 그게 고민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일단 오대리 생각은 그러합니다. 일단 이번 추세는 만약 13,000원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매도하지 말고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냥 가지고 가시고 다음 주에 조금 더 억눌려 있다가 한 번은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한 번 매도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가져가시고, 만약 15,000원에 도달하는 데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분할 매도하시면서 일단은 투자금 조금 확보를 하시고 저점에서 다시 눌렸을 때 잡아가시자. 그리고 다음 저점에서 어떻게 할지를 좀 명확하게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다음에 눌리는 자리에서는 여러분 한 방에 전부 다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조금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 고점 찍은 바로 다음 날부터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이 하방 세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겠죠. 이렇게 좀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일단 평단가를 조금, 그래도 살짝씩 올라가겠지만 조금이라도 낮은 지점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일단은 좀 분산을 시켜 두세요. 조금 흐릿하게 만들어 두신 상태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단 다음 주에 너무 정중앙 수요일 날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올라가다가도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추가로 잡으시면 되니까 일단은 다음 주는 좀 분할 매수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일단 지금까지는 다음 주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염두를 해두고 오대리가 보수적으로
살짝 위험해질 수 있는 가능성, 차트가 무너질 가능성을 염두를 해 두고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렇게 안 갈 수도 있어요. 낙관론으로 갑자기 바뀔 수가 있겠죠. 어떻게 되느냐? 위로 올라간 다음에 쪼끔만 내려가고 갑자기 13,000원 위에서 버텨요. 버티면서 여기서 한 3 일을 버틴다. 3일 이상 버틴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에서 갑자기 이 윗구간에서 버틴다라는 것 자체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갑자기 확 치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베스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대원전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상황. 윗자리로 일단 올라간 다음에 쪼끔만 조정받고 버틴다. 그리고 그 자리가 13,000원 위다라고 하면은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상황. 만약 그렇게 되면은 그곳을 마지막으로 이제 대원전선이 갑자기 치고 올라가면서 저 18,000원까지 훅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우리 13,000원에서 다시 매수를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은 '올라가면은 조정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데리가 앞으로 흐름에 대해서 좀 3 가지 케이스로 얘기 드렸어요.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죠. 굉장히 낙관론. 이거 정말 낙관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단은 평범하게 올라갔다 내려갈 것인데 고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15,000원 넘어주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낙관론을 펼치지 않은 상황에서 제일 좋은 상황이 15,000원을 넘는 것. 넘어주기만 하면은 쪼끔 걱정을 덜어 가시면 되는데 만약 14,000원도 안 되고 13,000원 근처에 있다라고 하시면은 살짝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약간은 수량 조절을 좀 줄여 나가실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심상치 않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대원전선은 그래도 낫기는 해요. 그래도 이렇게 차트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나쁘지는 않은데 지금 시장 상황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변동성도 크고 다른 종목들 여전히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주 빅 이벤트는 조금 주목을 해서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데리가 지금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는 있는데 여기까지 잘 쫓아오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 이해 잘했다. 나 혼자서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일단 이해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나 혼자서 너무 대응 못할 것 같다.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 진짜 하루하루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이렇게 혼자만 잘 올라가 주니까 분명히 좋긴 해요. 우리 기분은 너무 좋아. 좋기는 한데 시장 상황이 너무 암담하다 보니까 우리 대원전선도 언제 그렇게 바뀔지 몰라서 심지어 20 일까지 격차 벌이면서 이제 이격을 벌이면서 힘이 뭔가 잘 붙지 않는 것 같죠. 이러다가 훅 꺾여 버릴까 봐. 그 상황 자체는 좀 무섭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나도 혼자 매매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 쪼끔 도움 받고 싶다. 가이드를 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모데리가 매수와 매도 판단을 쪼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드리도록 할 거예요. 방금 얘기 드렸던 그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거래량 어떻게 붙고 있고 공매도 수량이나 그런 것들 전부 다 체크를 해서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가이드를 잡아 드리도록 할 건데 이 도움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아래에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눌러서 오데리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위에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 이 연락처로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지금 시장 상황에서 오데리가 지금 대원전선이 케이스를 무려 3 개나 얘기를 해 드렸고 이거 여러분들한테 혼선을 드리기 위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최대한 여러 상황을 얘기 드리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얘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해는 했는데 '나는 상황별로 잘 대응을 못할 것 같다. 혼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어느 지점에서 매수하면 될지, 언제, 오늘은 매도해도 될지, 하면 안 되는지 그거를 좀 판단을 해서 모델이랑 같이 매도하실 수 있도록 가이드 문자 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대응 문자 받아보시고 모델이랑 같이 매매하셔 가지고 지금 이 험난한 시장 상황 심지어 중요한 자리에 있는 우리 대원전선을 좀 잘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오늘 당장 마주하고 있는 실시간 차트의 흐름과 단기적인 대응 가격은 오데리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서 전달을 드렸습니다. 주가가 밀리니까 초조하시겠지만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고 계신 하락 차트 속에서 진짜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내려면은 캔들의 모양이 아니라 이면에 숨겨져 있는 돈의 흔적, 이 돈의 이 상승이 어디서부터 과거에 시작이 되었는지, 눌렸을 때 어디까지 눌릴 수 있는지 그 돈의 흔적과 거래량을 체크를 해 보셔야 합니다.
오데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저점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예요. 바로 이 거래량과 노이즈를 싹 걷어내고 실제로 들어오고 나간 수급의 데이터의 무결성을 파악을 하기 때문이에요. 세력들은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면은 단순히 지금처럼 차트만 뭉개는 게 아닙니다. 뭐 악재가 있다 하더라도 심각하게 부풀리고 종목을 흔들고, 반대로 고점에서는 온통 불장이다, 당장 사라며 가머니설로 이제 개미들을 돈을 끌어들여서 이 고점에다가 묶어놔요. 사방을 공포와 환희로 이제 물들이면서 종목과 차트, 시장 분위기 전체를 흔들면서 그들은 저점에서 잡아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판짝이다. 하지만 오데리가 고집을 하는 이 차트의 흐름, 거기에 더해서 거래량, 그리고 돈의 흔적, 이것들을 대입을 해보면요. 차트와 시장은 인위적으로 흘릴 수 있어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터지고 있는 거래량, 실시간 거래량의 주체는 속일 수가 없어요.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의도적인 하락과 조정과 시장의 노이즈만 지나면은 이 종목은 이제부터 위로 무섭게 터져나갈 수가 있어요. 상승 추세가 이제 끝이 난 게 아니라 다음 폭발을 위해서 에너지를 미친 듯이 모으고 있는 과정 중인 거죠. 지금 보고 계신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려 24년 4월에 저점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1,300원대부터 올라가가지고 진짜 지지부진했죠. 1년 동안 거의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냥 고점 3,000원 한번 찍고 다시 조정받아가지고 2,000원대로 그냥 700원 정도 올랐습니다. 주가 700원 올랐어요. 1년 동안. 근데 그 다음에 거래량 또 들어와 주니까 터져 올라가고, 또 개미들은 고점에 묶이고, 그들은 주가를 흔들 대로 흔들어가지고 최대한 바닥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쪽에서부터 다시 매집 잡아가 나가고. 하지만 이렇게 긴 기간 동안에 에너지를 쌓는 데 성공을 하자 결국은 터져 나갔을 때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바로 직전 구간이 3,500원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고점을 3만 원까지 찍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이 기간들에서 조금 상승을 하는 그 지점에 들어왔었던 거래량, 이후에 또 상승할 때 들어오는 거래량, 지금도 들어오고 있는 이 거래량, 따지고 보면은 기간에 따라서 절대적인 양을 비교를 했을 때 그다지 차이가 크지가 않아요. 즉 이렇게 바닥에 눌려 있었던 그 2,000원 얘기 드렸었죠. 이케아 700원 올라갔었던 그 시기에도 거래량이 비슷하다. 그 많은 돈은 어디에 있었느냐? 이 긴 기간 동안 여기에 쌓아놨었던 거죠. 윗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구간 동안 또 3,500원대에 이만큼 많은 거래량이 돈을 쌓아놨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쌓아놨던 돈이 터져 나가니까 거래량이 이전과 달리 이전처럼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절대적인 양은 비슷한데도 결국은 여기 바닥에서 쌓아놨던 에너지가 전부 다 폭발을 해서 올라가니까 3만 원, 거의 10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래량을 체크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조정을 받고 내려가고 있는 그 자리, 어디서 조정을 받고 있느냐. 급등을 하면서도 멈췄던 그 구간, 즉 돈의 흔적이 많이 머물러 있는 곳. 이곳에 또 개미들이 많이 물렸었겠죠. 그곳에서 멈춰 간다라는 거죠. 이렇듯이 우리 종목도 이 저점에서부터 에너지를 쌓고 그 에너지를 모아둔 다음에 정리를 하고 상승이 시작되면은 또 이전 저점을 뚫고 올라갈 수가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장중에 9시부터 시작을 해서 3시 30분까지 이 장중에 바빠 죽겠는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분봉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고 있지? 수급 지금 주체는 도대체 누구지? 지금 기관이 받는 건가? 외국인이 받는 거야? 개미가 받는 거야? 뭐야? 이것을 분석을 하고, 아, 평단가 여기네. 공매도 여기서 때렸네. 그럼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겠네. 이것을 실시간으로 호가창이 번쩍거리고 있는데 계산하고 계실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이터 무결성 원칙으로 팩트만 검증한 오데리의 데이터 하락장에 대해서 긴급 리포트를 오데리가 미리 준비를 해놨습니다. 오늘 터진 거래량, 이 거래량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이 차트가 멈춰 나갈 진짜 바닥, 그리고 반등 시 장기적인 목표가 왜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이 리포트의 한 권에 꽉 눌러 담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식시장 패턴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슷합니다. 결국은 섹터 흐름 쫓아가고, 시장 흐름 쫓아가고, 차트 흐름 쫓아가고, 결국은 패턴은 비슷해지게 되어 있어요. 단기 급등을 하던, 고점을 찍던,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은 필연적으로 조정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종목들 너무나 많죠.
이 종목이 에너지를 다시 채울 때까지 우리가 지루하게 숨막히게 기다리실 필요가 없도록 오데리가 데이터팩 시스템에 포착한 지금 당장부터 시작을 해서 바닥에서 먼저 튀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몇 가지를 리포트에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우리의 최종 목표가, 그죠? 최종 목표 매도가 도대체 언제까지 끌고 나가도 되는 건지 앞으로 펼쳐질 거대한 이제 중장기 흐름을 다이렉트로 얘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결론부터 얘기 드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절대로 기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하방 조정 구간을 기회로 삼아서 차분하게 평단가를 낮추시고 추가 매수를 하셔야만 하는 명확한 이유를 차트를 보면서 바로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 우리 결국은 그렇죠. 주가라는 것은 여기서 버티다가 내려가느냐 올라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때 돈의 흐름이 잡힌다, 거래량이 터져준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고, 올라가야 이런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올라가야 할 자리에서 못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다. 아주 당연한 얘기긴 한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야 할 자리에 거의 나왔어요. 다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서 긴장을 하시면서 챙겨가실 필요가 있는데, 만약 올라간다 그리고 내려간다라고 할 때 각각 어느 자리까지 이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 구간 치고 올라가서 얘기 드렸었어. 13,000원 지지. 이게 중요합니다. 13,000원 지지 해내기만 성공을 하면 이게 여러분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에 그냥 1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다음날 추가로 올라가지도 않는데 내려가지도 않아. 13,000원을 지지하고만 있어. 그러면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갈 가능성이 하루 더 버틸수록 더 커져요. 왜냐면 버티는 기간 동안 공매도 계속 하거든요. 공매도 계속 하면서 누르고 있는, 위에서 잔고는 쌓아놨지 아래서부터 매수는 잡혀주니까 결국 버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계 도달하면은 터져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올라가게 될 경우 윗구간으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새로운 구간으로 넘어갈 것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터질 때는 18,000원까지 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한 가지 체크를 해 주시고, 못 버텨요. 만약 이번에 고점도 결국 높이지 못했어. 심지어 내려가는데 저점은 더 낮아졌어. 그러면 이제 살짝 위험하죠. 우리 굉장히 긴장을 하시겠죠. 이때 진짜 특히 다음에는 만약 내려올 때 11,000원을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11,000원을 무너뜨려 버리면은 갑자기 훅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리서부터 이제 매수세가 안 잡혀주면은 그대로 추세를 20일 추세를 꺾으면서 밀려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밀려날 경우 우리 대원저선이 어디까지 내려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우리 어디서부터 다시 잡으면 되는지. 일단은 최대한 상단에서 매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밀려난다라고 해도 한 번이라도 양봉 잡힐 때, 크게 잡힐 때 매도하실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일단은 오대리가, 이거는 다른 얘기니까 제쳐두고요. 일단은 고점에 매도하자라고 할 때는 한 번 매도하실 거. 물량을 그래도 좀 정리하실 거.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못 챙기려도 일단은 정리하시자. 왜냐면은 지금부터 대원저선이 밀려나 버리면은 일단은 여기 8,000원대라기보다는 9,000원대. 이 9,000원대를 한 번 지지는 합니다. 지지는 하는데 여기서 못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못 올라가고 추가로 밀려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바닥까지 밀려버리면은 6,000원 지지를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지금 평단가가 11,000원은 너무 낮은 것 같고 12,000원이다라고 얘기 드릴게요. 12,000원에 있을 때 그냥 13,000원밖에 못 갔어요. 굉장히 아쉽죠. 주당 차익 1,000원밖에 못 챙긴 거니까 너무 아쉽긴 한데, 이거라도 챙기는 게 나은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동안 버티면서 평단가 조정을 하면서 가져가시는 게 나은 건지, 그거의 문제예요. 심지어 6,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너무 살벌해지죠. 평단가를 너무 많이 조정해야 돼요. 우리 둘의 중간인 9,000원까지라도 일단 조정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그만큼 또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투자금을 확보를 해야 돼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하기엔 너무 시기상조 아니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시기상조는 맞아요. 아직 뭐 이번 단기 추세 뭐 아직 이 상승이 끝나지도 않았고, 그죠? 내일까지는 또 지켜봐야 되고 목요일까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저 훅 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기상조는 맞는데,
지금부터 밀리 이 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놔야지, 저 밀려났을 때 최악까지 밀려날 수 있는 자리를 얘기를 해 놔야지 여러분이 진짜로 매도를 하셔야 될 때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경고드리는 겁니다. 아직까지 시기상조는 맞아요. 이 정도 경고는 시기상조가 맞기는 한데,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고, 이렇게 혼자서 그래도 '저점 높인다.'라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에서 얘기 드리는 거니까 일단 마음 한켠에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대원 전선의 흐름도 놓치지 않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는 건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 중요한 자리에서 앞으로의 흐름 놓치지 않고 오대리와 함께 챙겨보고 싶으시다 하시면은 마지막으로 아래에 알림 신청 눌러서 다음 영상까지 봐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 마음에 들었다, 그래도 자리를 정확하게 잘 설명해줘서 좋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상승 기원이라고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대리는 다음에 더 알찬 내용 알찬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대박 종목 리포트의 오대리였습니다.